열심히 잘해주셔야죠. 못한 건가 지금? 형수님이 뭐라 그러신다며요. 오늘은 별 얘기 안 했어. 우리 요정 괜찮아. 원래 물리들이 자기가 괴롭히는 줄 몰라. 원래 요정한테는 잘해. 빵 사와 이 씨발놈아. 내가 괴롭혀? 요정한테는 잘해줘야 돼요. 죄송합니다. 불구덩이에 갔다 와도 좋잖아. 연옥을 들락날락 할 놈. 그때 뻐가초이. 진짜 그냥 만약에 어거지로 왔잖아요. 그럼 아마 욕이란 욕은 다 먹었을 거예요. 어휴, 설마 그랬을 거예요. 욕만 먹었을까? 그때 한 5분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5분 정도 생각을 하고 씨발 내가 화를 내야 되는구나. 이 씹새끼 막 이러면서 막 그때부터 갑자기 다리를 절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화병이야 이게. 알겠습니다. 이해 당사자가 직접 하든 혹은 직원이나 꼬봉을 활용하든 언플을 하지 않는 이익 집단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물건 좋아요. 우리 물건 사면 애국이에요. 우리 물건 백인들도 좋아해요. 얘네 물건 혁신이 없어요. 우리 사장 착해요. 얘네 사장 개새끼. 인간적인 면모 훈훈하네요. 노조는 폭력배예요. 시민들이 불편해요. 자연미인이에요. 카메라 앞이지만 진심이에요. 제 잘못도 있지만 악플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뭐 그런 거요. 근데 그건 이익 집단이 하는 거고요.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너 1부 시작할 때까지 말하지 마, 오케이? 좀 알았다고 해, 이 양반아. 말하지 말라면서. 오케이. 예, 잘못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개새끼입니다. 아는 동생이 방송 한번 빵꾸냈다고 그거 이해도 못 해주고 방송에 씹고 아주 속은 좁아 터져가지고 아니에요. 평생 관절염에 시달릴 씨발놈 누가 말하래. 저는 그런 새끼입니다. 우리 아웨로 이용 기자의 인생의 특성은 세상 모든 것을 열렬히 배워서 돈 되는 분야에 아무것도 써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또 하나 새로운 절대 그걸로 돈을 벌 수 없는 얼마 전부터 자바를 배운대요. 요즘 이용이 새로운 지식을 쌓고 있는 관계로 매번 시간을 맞출 수가 없는데 오늘은 우리 방송에 갑자기 요정이 나타난 날이라 가지고 요정은 또 뭐 인간사 봐주나요? 지가 오고 싶으면 와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알기 싫다 20편 갑자기 준비돼요. 최초로 저 혼자 진행을 하는 에피소드가 되었습니다. 이런 광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현실에서 커피 마시면서 즐기는 MMORPG의 세계. 네, 진짜 이상하죠? 그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오프라인 인력 발산 쿠폰. 뭔가 미쳐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만렙을 찍으면 벙커의 유일한 VVIP인 카카와 맞먹는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벙커원의 특혜 비리 쿠폰이 5년간의 연구를 거쳐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벙커원은 뭐만 만들면 5년간 연구했어요. 심지어 빵 쪼가리 하나 만드는데도 5년이 걸리는 인류의 문명을 따라가는데 좀 발이 더딘 벙커원입니다. 커피 쿠폰은 진작에 나와 있었는데 말이죠. 하여간 이 다른 커피숍의 쿠폰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쿠폰이 5장 연결해야 됩니다. 전화번호처럼 줄줄 쿠폰을 계속 붙일 수 있대요. 그리고 무슨 우리는 행사도 많으니까 그런 행사에도 무슨 할인 혜택이 있나 봅니다. 우리 이용이 발음해주는 그 행사들 참조하시고 좀 싸게 가고 싶다. 그러면은 쿠폰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의 공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천상계의 언어가 또 복잡하고 좀 만연체예요. 얼마나 길게 떠들지 앞 얘기할 시간을 최대한 줄여보겠습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EMI 뮤직 퍼블리싱, 소니 ATV 뮤직 퍼블리싱, 도서출판 우리들의 섬이 함께합니다. 우리도 아무래도 도청이 될 것 같아. 그동안 교육을 볼 때. 이거 있잖아. USB를 일단 줘야 돼. 내가 보기에는 틀렸어. 참. 여기 보니까 고향 온 것 같으니 좋아. 그치, 여기가 바로
거창하고 있어 보이게 쓰려다가 실패한 나는 꼼수다를 녹음했던 골방이 아닌데 자꾸 골방이라고 부르는 아무튼 그 골방에서의 이야기들. 나는 꼼수다. 오프 더 레코드.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등의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고생했어, 씨발. 잠시만. 그것은 알기 싫다 일부. 취재 기록 단지 포스트. 지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일반인들이 실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트위터 머신 구분법, 심장 없는 로봇 구분법, 언플용 로봇 구분법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활정보 삼아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2편입니다. 이게 지나간 일 같지만 아직은 현행 이슈에도 끼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한 달에서 2달 내로 또 하나의 특집을 방송할 겁니다. 우리 벌리는 것의 대왕, 정리하기의 족밥, 취재팀의 김창규 취재팀장이 국정원 에이전트 사건을 물었거든요. 예. 어디서 퍼오긴 많이 퍼올 겁니다. 결론 없을 텐데 또. 그래가지고 이 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언론 플레이, 이거는 치상한 상황이 아니고요. 명백한 국법 위반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물론 이게 여권이 많이 하는 말이라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이라는 말 하고 싶지 않지만 저희 쪽에서 이런 말을 할 때는 사실인 걸 알고 있는데 마지막에 신중을 다하는 마음에서 얘기해 보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면 엄청난 국법 위반입니다. 물론 2012년, 2013년에 대한민국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닉슨 대통령 하야하던 시절에 워터게이트를 비유할 순 없어요. 지금처럼 막 이 민자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미디어 마걸이라고 부르는 떼돈을 막 주무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론을 막 움직이고 베를루스코니 같은 놈이 총리를 해먹고 G20 정상 나라에서 그런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도청 하나 하는 것만 가지고도 2억 3억 인구의 나라가 발칵 뒤집어질 수도 있던 시대였습니다. 닉슨이 하야하던 시절에 미국은요. 근데 21세기는 그렇지는 않아요. 어느 나라나 이 국가정보를 다루는 기관들은, 에이전시들은 적당히 도청하고 적당히 끈앞풀들을 풀어서 몰래 이 불법적인 정보들을 다 캡니다. 문제는 보통은 국익을 위해 하고요. 정권 연장을 위해 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코너 2번째, 이제 3번째도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죽지않는 김창규 팀장이 나올 겁니다. 2번째 시간. 나중에 이제 공론화가 되고 알바들을 찾아내는 방법을 캐치해낸 다음부터는 기자들이 뛰어들어서 그 방법의 툴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원래 알려져 있던 방법대로 취재하면 돼요. 그러나 방법을 알아내는 것은 인류의 발명이죠, 발명. 그러나 발명은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인간이 하지 않습니다. 인간 취급을 주변에서 못당한 잉여 새끼 아니면 요정이 합니다. 근데 제 앞에 있는 새끼는 아주 쓸모없는 새끼는 아니에요. 네, 고로 이분은 요정이다. 오덕후 숲의 요정. 카인 홍성갑 기자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셨네요. 네. 사과부터 해야 되겠죠. 조카 인마 그냥 진행해. 미안하면 진행해 이 새끼야. 살려주세요, 형. 예. 일단 네. AS부터 먼저 하는 게 낫겠죠. 아이고 갖출 건 다 예. 그만 묘하자. 예. AS.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삽니다, 사실은. AS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중에 하나가 맛팔 얘기였는데. 맛팔. 제가 한국에서만 있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미국에서 네. 10대 및 20대 초반들 사이에도 있긴 있다. 네. 이거를 팔로우 백이라고 부르면서 네. 자기를 팔로우한 그 숫자를 걸고 네. 계정 거래도 한대요. 네.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애들이 이제 애들이죠. 애들이 이제 팔로우 백을 요구하면은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내가 왜? 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수준인데 네. 한국에선 그게 마치 기본 예절처럼 생각이 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긴 있죠. 뭐 적당한 보충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되게 좋은 예를 들어주신 것 같은 게 유치한 문화예요. 네. 유치한 문화예요. 자기를 구독하고 있는 그 숫자가 곧 힘이나 권력 혹은 뭐 자기 만족이 되는 그런 심리죠. 한국이 잘못한 게 아니라 SK 커뮤니케이션즈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
그 사람들의 소셜 네트워킹 모델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하고 좀 도전적으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있던 플랫폼 그 싸이월드 플랫폼 사놓은 다음에 그대로 두면서 계속 미니홈 아이템만 팔면서 영생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버렸는데 그걸로 얻게 된 사이드 이펙트가 사람들이 이 마팔 좋아하게 된.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10대 및 20대 중반도 아니고 한 초반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하는 것을 지금 한국에서는 거의 많은 연령대 심지어 60대까지의 트위터리안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팔로워를 걸고 계정 거래하는 게 한국에도 있어요. 아, 팔로우가 많은 계정을 팔죠. 돈 주고 사고 팔아요? 네, 이걸 제보해 주셨던 분은 이런 계정들을 사서 네. 그런 위장봇 형태의 상업적인 홍보 혹은 정치적인 홍보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긴 하셨는데 그런 정황까지는 안 갔지만은 네. 어쨌든 그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제가 발견했던 거는 10,000명 이상의 팔로워 계정을 팔면서 명당 10원씩 해서 30만 원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우와. 제일 재미있었던 건 제일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뭐죠? 계정 2개 구매하면 할인도 됩니다. 그죠. 원래 장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야 여기서 제가 감동을 받게 되는 건 정말 중고나라에는 없는 것이 없다. 일단 제가 발견했던 건 그거 하나인데, 네. 모르겠어요. 제가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그 계정 거래 글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정말 신기하네요. 계정을 팔다니. 그리고 원래 이제 이 얘기를 지난 회에 하려고 했었는데, 예. 1회 시작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정당의 알바 조직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를 직접적으로 접촉해서 취재는 못했는데, 네. 간접적인 정보는 몇 개 들어오긴 했어요. 정당의 알바 조직이라면 이거는 가치 중립적인 말이죠. 아무 당이든. 형태는 일단 아웃소싱이었습니다. 우회주.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정당 내에 그런 조직을 만들면 거기에 들어간 인력과 자금을 완벽하게 숨기기 힘듭니다. 그래요? 그렇죠. 왜 미디어 전략본부장 있잖아. 그냥 뭐든 하겠거니 하고 그냥 명목상으로 일 그냥 한다고 그냥 대회 선전한 다음에 당사에 들어앉아가지고는 트위터하고 앉았으면 안 되나? 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죠. 우리가 당 돌아가는 분위기를 잘 모르나 봐요. 실제 행정을.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예. 아웃소싱을 주다 보니까 왜 윤정훈 목사와 같이 예. SNS 학원을 중심으로 한 흔히 말하는 10알단 형태가 네. 되는 거였죠. 네. 근데 이제 이런 트위터의 알바들을 보고 있던 그나마 좀 양심적인 크루세이더 파트타이머. 예. 파트타임 크루세이더. 예. 보수 트위터. 라이밍이 이게 맞잖아, 이 새끼. 알았어요. 예. 아유. 네. 끝에 이 새끼만 안 붙여도 제가 참. 예. 보수 트위터리안들이 제기했던 가설이 있었어요. 네. 업자설이라고. 업자설. 예. 전문가가 있다고요? 예. 그런 인력, 그런 계정들을 지원해주는 업자가 있고, 업자들이 여럿이 존재하고, 네. 그들은 새누리당 편도, 민주당 편도 아니며, 그 간접적인 정보들을 토대로 추론을 해보면, 네. 아웃소싱된 업자들은 존재하지만 그런 식으로 완전히 중립적이고, 돈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여기저기 다 제공해주는 그런 식의 업자들은 없고, 새누리당 전담 업자. 즉, 이 보수 트위터리안들은 둘 다 가는 업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새누리당 전문으로 해주는 팀이 있고, 민주당 전문으로 해주는 팀이 있고, 그런데 압도적으로, 제가 그때 1회에서 민주당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표현이, 민주당은 굉장히 적고, 원시적이고, 잘 활용도 안 한다였어요. 네. 그 이유는, 그 야당 쪽이, 인터넷에서 압도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따라서 굳이 필요하지 않았다. 역시나 그래서, 민주당 쪽의 아웃소싱 조직은 굉장히 적고, 별로 활동도 안 하고, 대신 새누리당 그러나 조직이 있었다는 증거는 확보가 된 거군요. 증거까지는 아니고 정황입니다. 나이다. 되게 아쉽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 한 팀은 확실히 존재하는 게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게 경선 당시에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에 손학규 후보를 지원했던 팀이 있었고요. 한 30여 개 정도. 의 트위터 계정을 갖고 있던 팀이 하나 있었고 그들이 지금은 광주시장이었나 강원태시장 그분을 지원하고 있고 지금 현재요? 예, 있다가 얼마 전에 그 활동이 뚝 끊겼어요. 경선 당시에 아주 소수의 팔로워를 가지고 열심히 경선 당시 그 손학규 후보를 지원하던 이미 지난 회에 우리가 알려드렸던 그 방식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 방식을 다 이용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초보적인 방식만 사용해가면서
하던 그 계정들이 30개 정도 아직 살아남아 있고 네. 그 계정들은 지금은 강원태 시장의 현재 행정을 홍보하는 그런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그 계정들은 아까도 뭐 계속해서 말하지만 일단 수가 적고 활동도 많지 않고 따라서 존재는 하는데 네. 새누리당 좀 굉장히 많고 SNS 학원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특히 그 제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이제 포섭될 뻔하신 분이 있었어요. 포섭될 뻔했다. 예, 직장에 있었는데 네. 거래처 쪽에서 네. 한 명만 좀 알바로 투잡 쥐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이제 이쪽 사장님이 네. 제보자의 사장님이 물어봤더니 그 트윗 야회 그거 좀 돌리는 일 좀 해달라. 네. 예. 물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그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네. 직장을 구하다가 블로그에 신문 기사를 올리는 그렇게 해서 그 신문 기사를 홍보하는 그런 업체에서 면접을 봤다. 제보까지 이 두 가지를 해주셨어요. 따라서 이 두 가지가 그런 아웃소싱 업체들이 어떻게 인력을 충당하는가의 한 방편이겠죠. 네네네. 어떤 업체 홍보용 업체를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지인들을 통해서 포섭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것처럼 윤정원 목사의 SNS 학원처럼 학원을 통해서 했을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정도의 정황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극우와 중도와 진보를 뭐 굳이 가리지 않고 아웃소싱을 해주는 업체가 없다는 거는 그냥 제 언론 촉으로 보기에는 아직 없는 것처럼. 네, 저도 그렇게 들리네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 지인의 아름아름으로 됐다는 건 정치권에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들은 뭐 종교계에도 있고 기업 쪽에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딴지에 들락날락하는 몇몇 이상한 사람들처럼 아무 직업도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접근을 하면 그거는 그냥 평상시에 밥 몇 번 먹는 사이, 즉 지인. 근데 그거는 사업 초기잖아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생길 때 초기잖아요. 나중에 발전이 되면 아웃소싱을 정식으로 받고. 예, 지금 당장 아마 야당 쪽은 예. 이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만약에 야당 쪽에도 수요가 좀 생긴다면 분명히 그 보수 트위터리안들이 네. 좀 비약을 해서 얘기했던 그런 중립적 업자가 분명 등장할 겁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여당도 그걸 필요로 하겠죠. 왜냐하면 이번에 엉성한 사람들 만났다가 이 꼴이 이게 뭡니까? 예. 여당은 이미 계속 필요로 하고 있고 네. 야당에서도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면 분명 등장할 텐데 다들 아는 것처럼 네. 이런 알바들은 늘 존재해왔잖아요. 언프라는 존재들. 그렇죠. 언프를 누군가가 하고 싶었을 때 내 상품이 정말 좋다라고 실제로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제쳐두고 우리 상품 정말 좋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빨리 입소문을 내고 싶고 실제로는 절대 좋지 않은데 네. 그럴 때 쓰는 알바들은 계속 존재합니다. 살면서 네. 되게 당혹스러운 느낌을 얻었었던 때가 대한민국 남자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가장 황당할 때가 이거잖아요. 혼외정사와 매매춘을 되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냥 친구들하고 뭐 어제 야구를 봤는데 뭐가 재밌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수준의 말투와 부끄러움 없음을 가지고 매춘한 이야기와 바람핀 썰을 풀죠. 그것만큼이나 저한테 되게 놀랍고 온 나라가 내 조국이 부끄러웠던 케이스들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여론을 조작하는 언프를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걸 사업에 있어서 당연한 수순으로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죠.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접했던 한 웹매거진의 기사에 있었는데 네. 그 기사가 기획 기사였어요. 특이한 알바 혹은 직종, 어쨌든 네. 알바든 정규든 특이한 직종을 이제 취재해서 짧은 꼭지로 이렇게 짝딱딱 때리는 거였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댓글 알바가 있었어요. 뭐 거기서 인터뷰 대상이 됐던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하다가 보면은 자괴감이 든다. 친구들이랑 대화할 땐 그렇게 말 안 할걸. 그 기사에서는 짧은 기사였지만 비교적 정확하게 제품 홍보를 하는 일이고 그거를 블로그에 올리고 댓글에다가 이거 정말 좋다라고 쓰고 게시판에도 옮기고 네. 소스가 어딘가에서 전해져 오면 그 소스를 살짝살짝만 바꿔서 여기저기 올리고 네. 하는 일들을 하루에 뭐 몇 시간씩 한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게 정말 필연적인 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필요가 아니라 필연.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보긴 합니다. 저도 이게 되게 쪽팔리고 싫긴 한데 네. 이게 악이라고 못 말하겠어요. 저는 악이라고 얘기하고 저는 같이 판단 못 하겠고 다만 이거 하나는 확실하죠. 특히나 이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목적성이 별로 없는 포털 같은 곳에는 이 흥분해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보통 멘탈이 족밥이잖아요. 그래서 막 죽일 놈 살릴 놈 난리도 아니잖아요. 전혀 같이 좀 일조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업이나 이런 데가 이익 집단들이 이렇게 인터넷에서 언론 플레이 하다가 댓글 알바질 하다가 잘못 걸리면 거기에 이제 장사를 이따위로 하냐고 승질을 막 내놓잖아요. 댓글 다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 댓글을 보면서 이 댓글 다는 사람들은 인생 경험 똑바로 안 했구나. 왜냐하면 모든 이익 집단은 그 짓을 다 하고 그걸 부끄러워하지도 않으니까. 제가 이걸 기사로 쓸 때 네.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제 이런 게 계속 필연적인 요소로 등장을 하면은 이런 것들을 배제할 수 있는 교양이 사람들에게 필요하겠구나였어요. 그렇죠. 야권이 좀 조그맣게 하고 굉장히 초보적으로 했다 한들 여권은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했다 한들 일단 둘 다 했다는 것은 다른 바가 없는데 왜냐하면은 야권 진영은 인터넷 미디어에서 늘 우위였으니까. 네. 때문에 하더라도 고등한 수법이나 많은 물량을 확보할 필요가 없었죠. 일반인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그 논리로 이야기하면 특히나 친노로 분류되지 않았던 정치인들이 알바들을 동원했는가를 해석하기가 참 쉬워지긴 하지요. 그렇죠. 네. 그 단어 생각하기 아유, 참아요. 정말. 자,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평론가 및 정치인 여러분, 여러분들 입에서 친노란 말만 나오면 여러분은 좆됩니다. 그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셨대요? 어떻게 생각하셨대요? 그 단어가 머릿속에 있고 그 단어를 입에 내놓을 만큼의 멘탈이다 라는 걸 세상에 보여주는 한 여러분들은 무조건 좆됩니다. 제 충언을 받아들이세요. 이 부분 잘린다. 편집에서 잘린다. 그렇죠.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자기들이 좀 쫄리는 영역에서 좀 안 쫄리게 만들어보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은 여기서 쫄리는 영역이란 여론. 거기에 자기네 의견, 자기네 오피니언, 자기네 여론을 침투시켜야 되겠죠. 그게 알바가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네. 많은 것처럼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위장해서 침투하는 사실 이 침투가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기업도 하고요. 네. 여기 대학로잖아. 연극인들도 하고요. 그렇지. 나 래퍼잖아. 음악하는 놈들도 하고요. 아유 유명하신 분 해요. 네. 따라서 난 안 해. 예. 형은 내 편 함부로 들어주면 너무 티날 거거든. 난 못해 감히. 예. 따라서 여기서 이제 건전한 정치가 등장을 하는 거죠. 건전한 정치와 비건전한 정치. 그래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정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일베에는 민주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변희재 선생에 따르면 친노 종북 포털 다음에는 올바른 보수적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그런 식으로 진단이 되면은 다음 수는 거기에다가 그 반대쪽을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가를 질문하는 거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 집단이 보기에 저쪽에서 좀 이상하다, 맛이 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맛이 덜 가게 어거지로 여론을 형성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알바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를 봐야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은 바람직하게 만들 방법도 그 질문을 통해서 끌어낼 수 있을 것이고 진단을 하기 전에 항생제를 놓는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정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도출할 수도 있겠죠. 좋은 정치의 경우에는 건전한 정치는 자기네 편 여론이 없는 공간이 있다. 그러면 거기를 설득하거나 관찰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네의 반대 여론을 수집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자기들에게는 백신이 되겠죠. 근데 불건전한 정치는 자기 편 여론이 없는 공간에 요원을 투입하겠죠. 거기를 적대적으로 보니까요. 거기가 이제 우리의 반대 여론이 있으니까 저걸 통해서 그 반대 여론을 상대할 수 있는 법을 얻을 수 있는 백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적재로 생각하게 되죠. 점령하자. 요원 투입해. 교란해. 네. 따라서 이 본질적인 프로세스는 침략 전쟁과 똑같습니다. 설득이 아닌 억지 침투로 자기 편이 있는 척하는 것. 이게 뭐 특수부대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특전사 출신 UMC님. 왜 난 아래 한글밖에 안 썼어. 나한테 왜 그래? 따라서 그래서 제가 박사모에서 SNS 교육한 게 이제 흘러나왔을 때 투위터 전사 교육이라고 이름이 붙은 걸 봤을 때 왜 전사인지 이해가 가는 거죠. 그들은 인터넷 미디어 공간을 싸움터로 본 거예요. 적진이고 정복해야 되고 교란해야 되는 곳으로. 말 그대로 심리전. 그렇지. 그래서 그들이 한쪽 편의 의견, 한쪽 편의 팩트라고 해볼게요. 그런 팩트들을 들고 그 공간에 들어가 살포하고 자기 편이 많은 척 분신술도 써주고 그래서 뭐 그런 게 많은 것 같다 하게 하는 포섭까지도 행하고
그래서 사실 사이버전이라고 하면 뭐 이게 해킹하고 예. 정보 캐내고 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를 다 알잖아요. 그렇다면 국정원 직원은 사이버전을 한 거죠. 아, 그렇죠. 예. 자기 나라 국민들을 상대로요. 네. 유일한 문제가 그겁니다. 자국민을 상대로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거를 북한의 웹에 가서 했으면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 자국민이 국가의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자국민들을 상대로 사이버 심리 warfare, 전을 벌였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될 전략인 거죠. 네. 왜냐하면 최소 2천만을 상대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알바들이나 그 국정원 직원에게는 적군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아주 찢어 죽여야 돼. 어차피 야당이나 여당이나 다 나쁘지만 네. 구색 맞추기로 한 쪽은 그래도 심정적으로나마 면죄부는 줄 수 있겠죠. 다음부터 그러지 않게 우리가 감시를 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주된 악은 수법을 정교화하고 물량을 확대하고 실제 제대로 된 전쟁을 벌여서 그 전역을 넓힌 쪽이 되겠죠. 근데 슬프게도 그게 여권이었다는 증거미 정황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다룰 게 서론 졸라 길다. 오늘 다룰 게 네. 다음 반성한 것이길 바랍니다. 다음 뉴스 댓글인데요. 네. 왜 하필 다음 뉴스냐? 이건 조금 변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어제도 제가 말씀을 우리 둘이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무슨? 딴 데는 왜 없냐? 예, 라고 제가 정중히 여쭤봤더니. 왜냐하면은 댓글을 단 사용자의 네. 다른 댓글 보기 기능이 다음에밖에 없습니다. 그 되게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그러면 해야 되겠네요. 어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어떻게 돼가나 궁금해서 홍성환 기자님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네이트나 네이버는 어떻게 됐냐? 구글은 그냥 중립적인 검색이니까 그건 필요도 없고 리플 같은 게 있지도 않고 뉴스캐스트도 없어요. 이게 네이버나 네이트는 어떻게 됐냐? 했더니 리플 추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까지 했잖아요. 리플 추적 안 되면은 그럼 뭐 그 사람 이름 눌러가지고 무슨 선지 안 보인다는 거냐? 검색도 안 되죠. 그게 구글에서도 검색 안 되냐? 구글링에서 구글 안 되면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포털 정보다. 심지어는 여기서의 문제는 개인이 드러내 보이기 싫어서 감추는 내용이면 그걸 검색이 안 되게 해줘야 돼요. 프라이버시는 당연히 지켜줘야 돼요. 검색 툴들이 그건 해줘야 돼요. 네. 근데 리플은 그게 아니잖아요. 리플은 사람들 보라고 쓴 거잖아요. 뭐 그렇죠. 아니 일기장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네이트도 있고 다음에는 다음 뉴스 탑이라고 해서 또 있고 네. 다음 탑이라고 하죠. 그게 있고 뭐 네이버도 뉴스캐스트 있고 네. 그런데 하필이면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클릭해서 이 사람의 다른 댓글 보기밖에 없는데 그 기능을 수행해주는 포탈이 다음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모든 사이트가 다 되다가 한 군데씩 그 방법을 어떻게든 못 쓰게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네. 진짜요. 의도는 모르겠어요. 때가 이제 2012년 1월 13일인데요. 네. 필진 중에 한 분인 히아신스 님이 1년도 넘었네요. 네. 예. 독투에다가 독자투고라고 원래는 했는데 네. 독투불패 게시판에다가 이런 걸 발견했는데 카인님 수사 좀 해봐요 라고 이렇게 달린 거예요. 왜 본인이 안 하고 본인도 필진인데 원래 귀찮으면 상근한테 맡기는 게 그러니까 예, 딴지 필진에 버리시죠. 그래서 거기다가는 댓글을 그렇게 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뒤를 캐요 라고요. 댓글 다는 사람들 어떻게 뒤를 캐냐.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했죠. 근데 정확히 바로 다음날 네. 총수님이 편집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것 좀 알아봐. 근데 그게 하필 이거였어요. 편집장님이 쭉 봤죠. 네. 상근들을. 네. 다들 바쁘거나 바쁜 척 하는데 네. 보면 저 새끼한테 맡기면 되겠구나라고 딱 내가 뜨인 거죠. 모두가 바쁘면 짬 안 되는 놈이죠. 주인공은. 짬이 안 되기도 했지만 제가 그 당시에 트위터를 파고 있었으니까요. 네. 유사하겠지. 제가 좀 변태적으로 스토킹에 집착하니까. 그래서 역시 편집장님의 해야는 맡아버렸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예. 그때 히아신스님과 총수님이 봤던 거는 네. MB 정부의 자원 외교가 사기에 가깝다라는 한국일보 기사가 있었고 다이아몬드 광산. 거기에 대한 리플이었어요. 히아신스님이 그때 발견했던 거는 그 기사를 까는 어떻게 MB 정부의 자원 외교가 사기냐라는 의견을 보인 네. 숫자적으로는 소수인 리플들이 네. 댓글들이 굉장히 대량 추천 몇백 개씩을 받아가지고 추천 순보기를 누르면 상위를 다 점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재밌는 것 그들의 이름이 다 닉네임이 기독교적이었다. 기독교적이었다. 예를 들어서 골고다 언덕, 길 잃은 양떼, 네. 내 안의 천사, 네. 아모스의- 낙곰수에서 나온 예, 이름들이죠. 아모스의 징계.
그런데 또 아이디를 보면요. 계정의 아이디를 보면 뒷부분은 필터링 돼서 보이지 않지만 앞에 몇 자는 보이잖아요. SAM 땡땡. SAM 33 땡땡. 그런 시리즈가 있고. 네. KKAA 그리고 그다음에 뭐 12, 13, 14로 나가는 시리즈가 있었고. 시리즈가 있다는 건 아이디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를 낸 개인으로 보이는 척을 하는 사람들의 아이디가 다 비슷비슷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걸 이제 티아 신스님이 발견을 했고 그것도 아무리 봐도 시리즈인 것처럼 비슷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이 정말 왜 각하 찬양이라고 하는 네. 진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댓글들을 보면은 네.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대부분의 댓글들은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이런 역시나 해먹었구나. 뭐 이런 식의 의견들이었는데 크게 빡친 분들. 그렇죠. 네. 그런데 정말로 진짜 각하를 찬양하는 댓글들이 700여 건이 넘는 대량 추천을 받아서 댓글 순위 상위에 올라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게 이제 13개월쯤 전이네요. 네. 예. 이거를 히야신스님이 봐서 저한테 토스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뒤에 총수님이 보고 해 하여서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실 이상한 견해다 싶은데 추천을 많이 받는 케이스들이 좀 보고서 이상하다. 이거 그냥 알반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케이스들은 이미 그냥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도 2012년 초쯤 되면 되게 만연해 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제가 몇 회였나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죠. 네이트가 정벌된 지가 진짜 오래됐었다. 다음이 정벌된 거는 예. 사실은 이 2012년 초반이었어요. 네.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은 어쨌든 편집장님이 저한테 전화한 게 참 슬프게도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네. 이걸 개발 조사하라고? 네. 네. 너무 슬픈 거예요. 뭐 슬퍼 일 없잖아. 일요일 그렇죠.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너무 일이 없으니까 이런 걸 맡기는구나. 평생 안 가던 교회라도 가보려 그랬나 그럼? 평생 안 가진 않았어요. 아 그래. 원래 크리스찬이야 나. 아 진짜?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일요일 아침에 뒤를 캐는 것까지는 이제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 건 빼고 그냥 트위터 때처럼 트위터 할 때처럼 김창규가 즐겨 쓰는 수단. 그치. 죽지 않은 돌고래가 즐겨 쓰는 불법적인 수단은 접고 네. 웃는 낯의 암살자. 예. 일단 얘네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만 정리를 했죠. 이게 기사가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물론 다음 날이 되면은 기사를 써야 됐지만 네. 다음에 이제 뉴스 페이지는 따로 미디어 다음이라는 섹션으로 존재하죠. 맞습니다. 등록된 언론사들이 기사를 송고하면 그 기사가 올라가 있는 공간인데 근데 이 미디어 다음 페이지에 있는 기사에서는 네. 댓글들이 재밌다는 거죠. 아까와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어요. 미디어 다음 섹션에서도 다음 탑이라고 존재해요. 그건 뭐죠? 예를 들어 일면 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예. 언론사별로 하나씩 뭐 2개씩 해서 탑으로 때려주는 기사들을 언론사에서 지정을 해주고 다음은 그걸 다음 탑이라는 태그를 달아서 앞에다 달아서 쫙 뿌려주는 겁니다. 아, 조그만 아이콘 같은 거 네, 옆에 탑이라고. 붙어 있는 거요. 예. 그렇게 붙은 기사들은 네. 미디어 다음 섹션에 있는 다른 기사들보다 좀 더 노출도가 높겠죠. 네. 앞쪽에 조금 더 와 위에 있고 올라오거나 큰 글씨로 올라온다. 그리고 메인 화면에 등록이 되고 네. 따라서 그런 기사들 중에서 일부에 이런 애들이 자꾸 출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그때 당시 27개의 아이디를 찾아냈습니다. 비슷한 시리즈 아이디. 네. 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하고 있는. 추후 이걸 A팀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뭐라고요? A팀이에요. A팀? 그냥 무미건조하게. A특공 되잖아, 그거. 예. 일단 시리즈가 뭐 ASDF 12 땡땡 시리즈. 아, 이런. 뭐 1253, 1254 뭐 이렇게 났겠죠. 쿼티 1, 2, 3, 4, 5, 6. 그 5개의 아이디가 있었고 예. 아까 말한 KA1349 시리즈, KKAA 시리즈, 33 시리즈. 뭐 가웨 한손 타자 연습 시리즈. 네. 가웨인 시리즈도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가웨인은 뭐 온타기 기사에 등장하는 기사 이름이잖아요. GAWAYN. 아, 그래요? 가와인 줄 알았네요. 예. 교양을 쌓으세요. 뭐 그런 애들도 있고 이름도 계속 바꿔요. 뭐라? 예를 들어서 사랑의 손길이라고 쓰는 닉네임을 썼던 33 땡땡 시리즈 하나는 같은 아이디인데 닉네임만 바꿨어요? 한 번 사는 세상으로 바꾸고 아이고, 씨. 한 번 사는 세상인데 알바나 죽도록 해보자. 원 없이 해보자. 아까 얘기했던 길 잃은 양 때는 당당한 보스로 바꾸고 골고다 언덕은 어제 먹은 번데기로 바꾸고 이건 지금 이게 이제 문학적인 코드를 살짝 예측해 보건데 위에서 네.
성서와 관련된 닉네임들을 바꿔줘라라는 지령이 내려왔거나 아니면 좀 더 해안이 있는 윗사람이었으면 네. 주기적으로 닉네임을 바꿔줘라라는 그렇게 생각을 내용이 했어요. 하달됐을 수 있겠나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아모스의 징계는 안 바꿨었고. 중요했던 거야 자기 인생에 그렇죠. 아모스의 징계가. 그리고 거룩한 밤은 뭐 로페랄로 바꿨고. 네. 그런 식으로 바꾸긴 바꿔서 안 바꾼 아이디들도 있고 바꾼 아이디들도 있고. 네. 슬슬 덕력을 동원한 추적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실제 피해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들이 피해자? 이런 아이디들이 네. 대량 추천을 받아서 상위권에 등록되기 전에 1위였던 분. 그 뭘 피해야? 나름의 피해예요. 자신의 댓글과 자신의 아이디가 노출될 기회를 뺏겼잖아, 이분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추천수에 먹 걸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하루 만에 댓글 추천 1위를 빼앗겼는데, 또 옆에는 그게 역전되는 상황을 목격한 분이 있었어요. 그죠. 때로 존재하죠. 그 목격한 사람은 네. 5분 만에 이게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아, 그니까, 처음 이 댓글이 나온 지 5분 만에 쭉쭉쭉 올라오더니. 네, 댓글 추천 한 300 몇 개에 예. 1위가 있었는데, 예. 좀 이따 와보니까 그 사람은 한 10위로 밀려나 있고, 시간만이 양반이 아니면 그걸 어떻게 다 들여다봅니까? 예. 그리고 그 댓글 등록의 시간대가 재밌었습니다. 왜요? 2번을 했는데, 네. 8시 반경이 우르르 왔고요. 8시 반. 10시 반경이 우르르 왔고요. 그게 오전입니까? 군대 시간, 8시 군대 반? 시간. 네. 08시 30분. 그러니까 이 8시 반에 먼저 한번 올려요. 네. 댓글들이 올라가요. 네. 30분이나 1시간 뒤에 대량 추천이 팍 박혀요. 30분이나 1시간 뒤에? 네. 아, 그거는 업무를 똑바로 못한 거 아닌가요? 원래 리플이 뜨면은 맨 윗줄에 딱 뜨니까 최신 것이. 나중에 저의 추정인데요. 네. 올리는 팀이 따로 있고 대량 추천 넣는 팀이 따로 있다. 그니까요. 그건 좀, 사람이 하는 걸로 보기엔 좀 어색해서 일을 똑바로 하진 않았나요? 그리고 8시 반경에 한번 올리고 네. 몇 개의 기사에 쫙 가서 올리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대량 추천이 가고 10시 반경에 또 한 번 활동을 하고요. 또 30분에서 1시간 뒤에 대량 추천이 들어가고요.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재미있었던 부분은 추천 하나도 못 받고 뭐 반대나 한 2-3개 찍힐까 말까 하고 이제 계속 1시간 반 지나면 리플 달았던 건 사라집니다, 거의. 그렇죠. 그 리플 많이 달리는 뉴스에는. 근데 1시간 반 지났는데 갑자기 추천이 와라라라라. 네. 이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거는 대량 추천이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았던 인기 없는 기사에 들어갔을 때예요. 인기 없는 기사에 다음 탑에 추천. 걸렸다고 해도 네.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의 클릭 수가 많지도 않은 기사에. 그렇죠. 예를 들어 뭐 그게 다음 관리자가 서버 관리자가 직접 볼 수 있다면 무슨 클릭 수가 만인데 어떤 리플의 추천 수가 9,000이다. 뭐 이런 성지 들르듯 사람들이 부작용이 이런 식이 납니다. 이 대량 추천을 받은 네. 게 한 5위까지 있다고 치면은 네. 5위의 추천 수가 한 200이다. 6위의 추천 수는 30이다.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통은 안 그래요? 보통은 보통은 그렇겠죠. 비슷비슷한 숫자로 그럴 수밖에 없죠. 작년 시즌 프로야구 순위처럼 예. 1위는 6할, 꼴찌는 4할. 이런 게 있었습니다. 1, 2위 그런 추천 수가 480개인데 네. 3위가 23개. 많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아, 실제로 쉽게 나오기 힘든 경우죠. 예, 이 뉴스를 보신 분들이 실제로 인간이시다. 그러면은 이 실제 뉴스를 보신 인간분들은 마치 이 유태인이 통곡의 벽 들르듯 그 리플은 다 들르고 그 리플만 딱 들르고 추천하고 가신 거군요. 이런 식의 대량 추천이라는 게 시작된 게 정확하게 2012년부터입니다. 그전에는 다음엔 없었어요. 왜냐면요. 예. 2012년부터 다음에 회원 가입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 없게 해요. 아. 그전에는 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총 3개까지 만들 수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막 미친 듯이 만들 수 있네요, 한 사람이? 그렇죠. 재밌는 거는 지금 찾아낸 27개 아이디가 네. 몇 년째 계속 그런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더라고요. 몇 년이요? 2008년부터인가 뭐 2009년부터인가 근데 쭉 했는데 2012년부터는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네. 그런 대량 추천이 하나도 없었어요. 2011년 12월 31일까지. 네. 근데 2012년 1월 3일부터 네. 즉 휴일을 빼고 아, 휴일은 째고. 네. 1월 3일부터는 그 대량 추천이 다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시무식한 날 아침부터. 예. 멋진데요.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서 옛날에는 활용해서 댓글 올리는 아이디를 만들고 혹은 다음 아고라에서 난장 피우는 아이디를 만들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간편 가입을 통해서
추천용 아이디를 만드는 정도였는데 댓글 추천용 아이디. 근데 이제는 더 편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재미있었던 거는 1일이랑 2일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이 27개의 휴일을 보장했다. 27개의 아이디를 봤더니 네. 일요일은 쉬었어요. 일요일은 쉬었다. 네. 일요일은 다 0이었던 거예요. 제가 장가 들기 전에 마포에서 원룸에 살 때 마포역 공덕역을 걸어가다 보면 공덕역 걸어가는 쪽에 왼쪽으로 멀리 보면은 커다란 입간판 그 사람들 보라고 있는 커다란 간판 있잖아요. 건물 옥상에. 네. 그중에 그 패션 업체 광고판이 하나 있었어요. 존나 크게 나 어딘지 알아. 존나 크게 옷도 하나 안 나와요. 패션 업체인데 커다란 글씨로 주일은 주님과 함께. 네, 그렇게만 써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이게 신실한 알바단이다. 그렇죠. 예. 역시 토요일에도- 크루세이더 파트타이머. 토요일에도 다른 날에는 2개, 3개 이렇게 올렸는데 네. 토요일엔 하나 올리고 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토요일에는 근로기준법 치고는 옛날식이네요. 약간 옛날이죠. 예. 오전 근무만 했나? 오전 근무 토요일 오전 근무 언제적 얘기야. 예. 놀토가 있겠네 또 그럼. 그 관심 갔던 거는 14일이었는데 1월 14일이요. 네. 네. 바로 다음 날 네. 13일에는 그 한국일보 기사 아까 말했던 그 자원 외교를 비판하는 기사였지만은 네. 14일에는 2개였어요. 뭡니까? 한국일보에서 나왔던 한나라 디도스 자료 제출 요구 선관위 적반하장 맹비난이라는 기사였고요. 또 하나는 조선일보의 기사 선관위 홈페이지에 또 디도스 공격. 왜냐하면 당시는 이 시즌이었거든요. 정확하게 당시에 아킬레스건 시사의 아킬레스건이었던 기사들에 출동을 하면 특히 그거는 페이지 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다음 탑 기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의 기사를 제가 써서 16일에 올리고요. 예. 낙곰수에서는 31일에 있었던 봉주 4회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건 기사가 나간 16일 이후인 19일을 시작해서 이 팀들의 얘네들 27개의 활동이 뜸해져서 2월 1일 정도에는 다 없어집니다. 2월 1일부터 없었어요? 오. 저는 약간 자뻑이 들게 되죠. 낙검소에서 알바 문제를 그러니까 이 홍성갑 기자의 뇌에서 이 생각하는 프로세스는 이것이겠군요. 홍성갑이 취재했다. 낙검소에서 나왔다. 알바가 사라졌다. 고로 난임짱. 이거예요? 제가 차마 네. 난임 짱까지는 못 가겠고 약간의 보람은 느꼈죠. 왜냐면 16일에 내가 기사를 냈잖아. 뭘 참아야 정치부장님이 난임짱 얼마나 잘하시는데. 나는 그런 나덕이 아니란 말이야. 네. 16일에 기사를 냈고 네. 31일에 방송이 나왔고 얘네들은 19일부터 뜸해져서 2월 1일에는 전멸했어요. 전멸. 이 27개는 홍성갑 기자가 이제 주되게 찾았던 계속 쫓아다녔던 27개는 사라졌다. 그런데 이제 뭔 대본이 이렇게 긴가 했더니 그 중에 절반은 명단이군요, 명단. 예. 예. 근데 이제 새로운 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새로운 팀이 나타났다. 왜? 새로운 팀이라고 부를 만한 근거는 아이디가 바뀐 겁니까? 아이디도 바뀌었고 활동 시간대도 근무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쉬프트가 바뀌었어요. 쉬프트가 야간 쪽. 자, 예. 제가 왜 앞서 말한 처음 찾아낸 27개를 네. A팀이라고 불렀냐면 B팀이 등장하는데요. B팀. 예. A팀은 주로 처음에 플랜 B. 처음에 예. 받는 추천수가 500 정도고요. 예. B팀은 300 정도로 시작을 합니다. 소박했네요. 얘네들은 오후 시간대예요. 네. A팀은 아까 말했듯이 8시 반, 10시 반이잖아요. 원래 오후조는 모든 걸 다 하진 않죠. 예. 예. B팀은 12시에서 1시 사이랑 예. 3시 반쯤. 역시나 이번에도 댓글 추천이 팍팍 붙는 때는 올린 후 한 30분에서 1시간 후. 하여간 근로 환경은 상당히 좋은 걸로 예측할 수 있네요. 네. 일을 길게 하진 않아요. 오전만 시키고 오후만 시키고. 예. 일요일은 웬만하면 쉬고. 예.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같이 모여서 추천을 막 누르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무슨 전문적인 일을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B팀부터는 예. 사실 제가 찾았다기보다는 제가 반만 찾았고요. 네. 당시에 이 다음 아고라 쪽에서 얘네들만 파던 분이 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 글들 다 지우셨는데 그때 예. 당시 이분의 그 수사 결과를 굉장히 많이 참조하면서 추적을 했었습니다. 그죠. 민간 인력 전문가가 또 네. 등장하죠. 예. 민간인의 우리도 아웃소싱을 줘서. 어쨌든 이 새롭게 찾은 B팀 총 몇 개야 이게 한 4, 50개 정도 되는 애들은 네. 오후에 활동하고 조간 기사를 상대하는 A팀과는 달리 네. 석간 기사들을 좀 상대하고요. 혹은 조간 기사에 A팀이 빠뜨린 것 중에서 네. 뒤늦게 오후에 올라가는 기사들을 상대했고요. A팀은 조선일보 추천하다가 B팀은 문화일보 추천하기 시작했군요. 뭐 그런 식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B팀의 재미있는 점은 네.
이 팀의 대다수가 주된 활동을 보이는 계정들이 어떤 기사의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아. 댓글이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어요. 오리엔테이션하고 넘어갔다. 미음, 리을, 히읗, 뭐 이런 식으로. 손가락 풀었군요. 야, 이 풀게머들이네요. 프로그램을 시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니, 근데 그러면. 성지예요, 여기가. 아니, 일꾼을 가르는 건 싱글 미션으로 하지. 왜 그걸 흔적을 남겨? 그냥 이걸 갈라보고 그냥 싱글 미션으로 하고 그 다음엔 배틀에서 들어가야지. 그 기사가 뭐냐면은. 예. 문화재청 반색이 어떻게 흘러왔나. 거기에다가, 미음. 여기가 성지거든요? 여기를. 짱이다. 자, 손 풀고 갔어. 아니, 평생 리플 안 달아봤나? 지금, 네. 이 기사가 사실 성지예요. 성지네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성지인데. 네. 이거 지금 알려주면 지울까봐 마음이.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가슴이 쿵닥쿵닥하다.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네. 지금 공개합니다. 지워주면 저희 잘못입니다. 제목은 문화재청 반색이 콤마 어떻게 흘러왔나. 어느 언론사입니까?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를. 검색하자. 다음 뉴스에서, 다음에 뉴스 검색에서. 반색이. 검색하신 다음에. 어떻게. 그 중에서 미디어 다음, 이건 다음 탑에. 알려줘요. 자, 문화재청 반색이. 네. 콤마. 네. 어떻게 흘러왔나. 어떻게 흘러왔나. 씨발람다. 자, 첫 번째, 이걸로 뉴스 제목 검색을 하셔서요. 네. 그 중에서 미디어 다음, 이건 다음 탑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미디어 다음에 있는 기사를 클릭하셔야 돼요. 네. 거의 온 것 같아요. 네, 거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양쪽에 꺽쇠가 있는 기사죠. 거기 제일 아래로 가서. 연합뉴스입니다. 예, 연합뉴스. 이게 언제적 기사냐면 2012년 1월 11일 10시 29분이네요. 고로 오후 조가 투입되기 1시간 반 전이니까 이 업무 환경상 스타일이 맞네요. 자, 댓글로 들어가서요. 전체 의견이 119개가 왜 있어? 문화재청 반색이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뭔 관심이 있다고. 댓글을 시간 순보기로 들어가세요. 댓글을 시간 순으로 봐야 되네. 그리고 등록순으로 봐야 되네. 지금은 6페이지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제일 처음으로 가면 첫 댓글부터가 그 연습 댓글이에요. 성지네. 보세요. 자, 등록순. 여러분들도 따라서 검색해 보세요. 재미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저도 한 번만 알려주실래요? 문화재청 반색이 쉼표 어떻게 흘러왔나. 네. 근데 나는 등록순으로 가장 최근에 등록된 걸 봤잖아요. 네. 허허 뒤늦게 성지를 찾아왔건만 아직도 옛 빛은 여전하여라. 이응 리을 히응 리을 히응 리을이 대체 보임. 그리고 요즘 성지순례를 오시면 일반 유저들이 이런 말씀을 보통 많이 하시죠. 대학 입시 합격하게 해주세요. 예. 내가 맨 앞에부터 발견했어. 자, 제일 첫 페이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첫 페이지 보고 있어요. 이건 내가 읽으면 되겠다. 흥룡의 해, 예. 이응, 리을, 시응, 리을, 시응, 리을. 그 위에 어화둥둥 내 사랑, 이응, 리을, 니은, 리을, 이응. 그 위에 밥퍼. 그 흥룡의 해는 니은, 시응, 리을. 이거 다 왼손 자판이야. 왼손 자판. 다음, 예. 네. 근데 이 알바 아이디 중에서 진짜 우울한 거 하나 보인다. 뭐? 가난한 아빠니. 야, 아빠가 미안하다. 알바나 하고, 예. 그 가난한 아빠는 YLODY 점점점이죠. 씨발 그게 이 새끼 대본에 써 있어. 나는 그냥 내 웹에서 봤는데. 그 흥룡의 해는 네. 시리즈인데 AHNCHA 땡땡이거든요. 네. 안차 뭐인데 흥룡의 해라는 닉네임 바로 전에 썼던 건 촛불폭도였고요. 네. 흥룡의 해 다음에 쓴 건 다 같이 함께. 이 시리즈의 다른 아이디들은 고구마 얌얌, 마노스 인생, 그날이 오면, 무궁화 클럽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모습이 왜 되게 훈훈하고 멋있냐면 로봇들이 출첵을 하고 있죠, 모여서. 그거예요. 이게 영화 아이로봇에서 나오는 그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가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AI가 매우 출중한 로봇을 만들어 놨더니 얘네들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왜 지네끼리 모여 있는가? 인류의 미래를 예측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또 뭐가 있냐. 아까 어화둥둥 내 사랑 같은 경우에는 더블 시리즈라고 제가 부르는데 네. DOUBBLE. B가 두 개야. DOUBBLE. 점점이고요. 더블인데 B가 하나 더 있어. 더블. 네. 어화둥둥 내 사랑 다음에 썼던 닉네임은 도도한 그녀. 그 다음에 쓴 거는 주사파 척살.
같은 시리즈가 하나가 더 있는데 미인장수라는 닉네임으로 시작해서 수려한 자태, 도도한 그녀와 같은 날에 바꿨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꾼 게 독도 만세. 네. 이렇게 함부로 결론을 내리고 싶지는 않지만 어떤 일반인도 수려한 자태라는 닉네임을 쓰겠다고 생각하게 되진 않습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100만을 헤아리는 청취자 가운데서 나는 있다. 어머 씨발 닉네임 바꿔야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바꾸세요. 수려한 자태란 닉네임은 정말 이상해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네. 뭐 시리즈도 이어지는 것도 있었어요. 아까 말한 촛불폭도 흥룡의 해가 썼던 안차 그 시리즈 중에는 동해물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엔 애국가사랑으로 바꿔갔던 좌빨박살이었는데 미칠함대로 이름을 바꾼 사람도 있고요. 네. 그런 계정도 있고 사람이라고 하기 좀 그렇네요. 근데 이 B팀의 경우에 재밌는 거는 나 진짜 웃긴 댓글 봤어. 나 이거 하나만 더 할게. 아 예. 나이 48에 처음으로 성지순례라는 것을 해본다. 이런 곳이 존재하다니. 다시 한번 이 성지를 홍보해도 될까요? 문화재청 반세기 콤마 어떻게 흘러왔나 다음에서 뉴스 검색을 하시고요. 네, 연합뉴스에 김태식 기자님 안 되셨네요. 유감입니다. 미디어 다음에 그러니까 그 연합뉴스에 등록된 기사가 아니라 미디어 다음에 등록돼 있는 기사로 들어가셔서. 네, we are very sorry. deeply. 그거 보고 제가 진짜 김태식 기자님 저한테 업계 선배일 텐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근데 이만한 영광이 없죠. 자기는 성지를 만들기 위해서 한 일이 없잖아요. 근데 성지가 돼버렸네? 예. 뭐 어쨌든 다시 돌아가 보면. 네, 돌아갑시다. 이거 그만 봅시다. 존나 재밌다. 이 아이디들 중에 상당수는 네. 다음 아고라에서도 활동을 했어요. 그렇죠. 게시판에서. 당연하죠. 다음이 대언론전의 문제에 있어서 파괴력이 좀 있다라고 여겨지는 곳이 뉴스 포탈만이 아니거든요. 네. 아고라가 있죠. 아고라가. 이 사람들이라고 하지 마자. 이 계정들은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주로 나경원 후보 편을 들면서 그럼요. 모 사이트의 글을 열심히 퍼와서 도배를 했대요. 엥? 열심히 도배를 했는데 그 아이디들이 퍼나르던 글은 이 사람이 누군지 도저히 그 검색으로는 안 찾아져요. 선진희망연대의 차구식 씨 글이랍니다. 선진희망연대에. 네. 그리고 구식차도 아니고 차구식 씨. 그리고 그 확연한 이 메시지에서도 올리는 그 댓글에서도 좀 특성이 느껴진 게 A팀의 경우에는 각하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이명박은 대단한 사람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볼수록 기분이 좋다. 벌써 기분이 좋아. 네. 사실 나도 그런데. 예. 그런 유의 그걸 올리다가 예. B팀의 경우에는 박근혜 당시 의원을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빨았어요? 오, 그거 내가 이제까지 보던 경향이랑 좀 다른데? A팀과 이게 경향이 약간 달라진 거예요. A팀은 친이, 예. B팀은 친박이었던 거죠. 이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네. 네. 이 사람들은 근데 이 B팀은 정말 불쌍한 게 일요일에 안 쉬었어요. 진짜? 그것도 설날 당일인 23일만 쉬었어요. 오늘의 주제가 이겁니다. 이 정치권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노동권이 보장돼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A팀을 보세요. 토요일에는 오전 하나만 올려도 되고 네. 한 기사에만 작업해도 되고 일요일은 쉬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일찍 끝나고 전투체육하고 B팀은 와 일요일도 못 쉬고요. 설날 연휴 중에는 설날 당일만 쉬었어요. 안타까웠습니다, 진짜. 그러면은 막 고향 가는 길 빽빽한 이 KTX 안에서 노트북을 꺼내 들고. 게다가 이 A팀은 27개 정도 있잖아요. 네. B팀은 지금 50개 정도 돼요. 일단 많아요. 돌려야 되는 아이디 자체가. 네. 게다가 이 아이디 중에 일부는 매일 이제 다른 댓글, 그 기사에 맞는 댓글 내용이 아니라 네. 똑같은 내용을 계속 도배하는 경우도 있어요. 반복해서 올리고. 이게 이제 일종의 노동쟁의죠. 네. 예. 좀 쉬게 해줘야지 안 그러면은 댓글의 질을 낮추겠어. 그래가지고 예. 댓글 복사를 시작했다. 이건 노동쟁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리고 이제 A팀이 아까 말했지만 제가 16일에 기사 내고 한 18일, 19일부터 이제 좀 뜸해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부터 얘네들이 좀 활동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활동이 많아지고 좀 활발해졌습니까? 이젠 컨트롤 C, 컨트롤 V 좀 안 하고? 네. 도배가 좀 많이 줄고. 여전히 활동은 오전까지는 안 가고 오후에만 활동하지만. 예. 뭐 계속해서 활동이 점점 늘고. 상여금이 나왔든지 뭐 스팸이라도 한 박스 나왔구만. 네. 네. 그리고 A팀이 물러갔잖아요. 네. 오전반을 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전에 직장인들이 뉴스 보는데. 그리하여 C팀이 원래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오전에 놀잖아요. 네, 그래야 A팀을 메꾸기 위해 C팀이 등장합니다. C팀. 네. 이 친구들은 되게 체계적이에요. C팀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또한 아이디에서 출발합니까? 이 경우에는 네. 중복 아이디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 A팀을 메꾸기 위해서 출동을 했는데 역시 한 20개, 30개 정도 사이에서 20개, 30개 아이디. 20개, 30개 아이디만 해도 이게 포털 다음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20개, 30개 아이디만 되면 충분합니다. 네. 웬만큼 이런 제 앞에 앉아있는 이런 인형아 아닌 이상 20개, 30개 아이디만 계속 돌려도 처음 보는 아이디 같고 그 아이디를 자세히 보게 되지도 않죠. 얘네들이 1월 17일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네. 활동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그 같은 아이디 시리즈를 사용하는 건 딱 4개 아이디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뭐 꽤 많이 달라요. 뭐 어쨌든 그런데 A팀의 빈자리를 메우는데 얘네들은 좀 더 활동을 많이 합니다. 오전 그리고 정확하게 정오, 오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지금 마음이 좀 아픈 건 노동 환경이 점점 나빠요. 네. 뭐 업무량이 점점 늘어나네요. 얘네 경우에는 이제 뭐 친이 계열의 메시지도 있지만 주로 이제 당시 한나라당 전체를 챙기려고 합니다. 한나라당 전체를 챙긴다. 네, 좀 더 이제 마음이 넓어졌어요. 아니 이게 뭐냐면 친이 쪽 친박 쪽 일 다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말이요. 오전 일도 하고 오후 일도 하고 친이 일도 하고 친박 일도 했어. 게다가 정오도 해요. 밥 먹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김밥 먹였겠지. 이런 개새끼들. 네. 그 당시 저와 또 그 다음 아고라에서 이걸 찾아주셨던 분 둘 다 네. 똑같이 발견했던 게 이때쯤부터 이제 알게 된 건데 올라가는 기사의 수가 대부분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출동하는 아이디들의 숫자도 대부분 정해져 있었어요. 5개에서 7개, 기사는 2개에서 3개. 기사는 2개에서 3개. 그리고 댓글을 달고 추천을 받는 리플을 다는 아이디의 수가 5개에서 7개. 네. 네.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MB 격려 문자에 경찰관 심판하겠다 답장 파문. 어떤 결기 있으신 경찰관께서 검찰 제국으로 만들어 놓고 뭐 하시는 거냐, 뭐 이런. 그렇죠. 하여튼 그 당시 노컷 뉴스에 나왔던 거기에 좋은 사람, 지월, 루비, 산들바람, 건수대질해, 아라미르 총 6개의 리플이 9시 58분부터 10시 14분에 딱딱딱딱 올라갑니다. 16분 동안. 그리고 추천수 1,500개가 35분 뒤에 팍팍팍팍팍 올라갑니다. 이쯤 되면 한번 물어볼 만한 게 그 추천 누르는 거 있잖아요. 네. 기계가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그래요? 오토 프로그램으로 네. 자동 로그인해서 매크로 프로그램만 있어도 해요. 아, 로그인해서 이 기사를 딱 갖다 놨어. 그럼 거기까지 가서 이 댓글에 클릭하게 하는 그런 매크로만 있으면 돼요. 변수만 그때그때 바꾸시면 되지. 우리 평생 컴퓨터 앞에 꼬부라지고 계신 30대, 40대, 50대 여러분, 이야기라고 아십니까? 한반도 남쪽에 살고 있던 인류에게 이 매크로가 처음 대중화됐던 게 이 이야기 프로그램 덕분이었죠. 예, 오늘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잡지에서 이 매크로를 일컬어서 귀찮음의 미학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죠. 이 매크로를 잘만 배우면요, 세상 모든 이 핫키로 이루어진 삼라만상을 다 잊어버리고 살 수 있어요. 예. 세상 모든 일을 매크로로 다 바꿀 수 있죠. 어쨌든 이 C팀은 경우에는 좀 더 발전을 했죠, 일단. 중복되는 아이디들이 많지 않고요. 근무 시간과 횟수도 늘어났고요. 아이고. 물론 이런 것은 이제 노동자들을 함부로 편들기 전에 제가. 네. 노동자들 힘들게 하지 말라고 편들기 전에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겠죠. 매크로가 너무 발달해요. 어떤 매크로 천재가 그 업무 분과 중에 있어서. 아니, 좋은 오토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구해와서. 네. 그래서 이제, 같은 업무 시간에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럴 수도 있긴 있죠. 이제 이게 트위터랑도 약간 연결되는 게, C팀 좀 더 발전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법한 C팀이 등장했을 때쯤에, 네. 트위터 쪽도 좀 진화를 시작하던 때가 이때였죠. 트위터 쪽이라 함은 우리가 지난 18회에서 말씀드렸던, 네. 그리고 이게 A팀이 없어지고 나서, A팀은 지금도 활동이 없습니다. C팀과 B팀이 네. 열심히 주력을 형성하고 있을 때, 그 외에 쪽수 채워주는 역할을 했던 D팀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D팀 같은 경우는 알바가 아닐 수도 있는 게, 지나가던 수구성 사용자가 걸렸을 경우도 있는데, 네. 여기는 정확하게 계정 아이디가 대강이고요. 네. 대량 추천을 모으는 수도 적습니다. 따라서 보조 계정이라고 할 수 있죠. 몇몇 주요 기사에 올린 댓글에만 이 대량 추천이 가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도배 혹은 딱 한두 줄만 올리는 성의 없는 대량 생산용에 종사하다가 이 당시 2월 중순, 1월 말 이때쯤에 간신히 합류하고
그 정도였어요. 즉 활동적은 소모품이고 몰아주기 수법의 뭐 일회성 버전? 그 정도. 뭐 거의 확실한 건 아라미르라고 했던 DKR, HOS 땡땡 뭐 이런 애들은 되게 확실하고요. 건수대질의 어떤 TJ, TLS 7 땡땡 뭐 이런 아이디들은 되게 확실했습니다. 뭐 그리고 여전히 뭐 도배만 계속하면서 있었던 아이디들도 있고요. 의심되고 확실하고 뭐 이런 걸 다 합쳐서 약 7, 80개. 7, 80개. 이게 요즘 들어 자꾸 천문학적인 수치에 사람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7, 80개의 위력을 모르실 텐데.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냥 사실 길게 설명해 드릴 것도 없는 게 이 팟캐스트 찾아서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웹에서 뉴스를 보시지요. 예, 리플 가서 7, 80개의 아이디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뭐 상상해 보시면 어렵지 않으실 어떤 것이다. 일을 했다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웬만한 기사에는 네. 30개 정도나 50개 정도만 돼도 상당히 많아 보이는 척을 할 수가 있어요. 계속 올라오게 되니까. 그렇죠.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예. 이런 아이디들이 몰려갔던 게 오전에 나경원 혹은 낙곰수 비키니 논란 이런 기사들에 가서 꽤 두터운 층을 형성해줬다는 거죠. 그 단어가 중요해요. 층을 형성해줘요. 그니까요. 이런 사람 왜 얘네들이 그 같은 아이디가 C팀과 함께 네. 오전 오후 다 일을 했겠어요.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던 거죠. 아이고. 근데 이들의 다른 댓글 보기를 하면은 예. 도배를 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이제 막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같은 기사에 네. 약간 내용만 바뀐 메시지는 똑같은 글을 계속 올리고 있다거나 매크로가 없었으면 업무 과다예요. 네. 네. 그러니까 코드가 막 엇갈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침에 나경원을 지지해줬다가 네. 점심 땐 베일도를 지지해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D팀들은 아까 말했듯이 소모품이죠.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뭐 지금도 활동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활동을 한다. 도배로 도배. 다시 옛날 활동으로 돌아간 거죠. 즉 다시 버려졌다는 얘기예요. 버려졌다. 오토죠. 어느 기사 가서나 네. 다 똑같이 그거! 네 어느 기사에나 가도 다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 그거 원래 사람이 먼저 했잖아요. 독도는 우리 땅 그런 얘기하면서. 지금 말한 D팀은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하다가 뒤늦게 잠깐 끌어온 거죠. 끌어온 리소스죠. 그런 그리고- 패턴도 쓰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F팀도 있습니다. 뭐 많네. 이게 마지막이에요. 네. 이 F팀도 잠깐 쓰였어요. 뭐 학점이야? 2는 왜 없어? 예. 맞다. 내가 2를 빼먹었네. 아, 그러냐? 이제 알았어. 아유, 또 학점대로 했어? 아유, 공부 잘하는 애들은 2 없는 거 모른다? 우리나 알지? 그치. 형이나 예. 나는 알죠. 예. 예. 이 F팀 같은 경우에는 1월 28일 이후 투입됐어요. 네. 오전반이고 올리는 메시지는 대략 C와 D의 중간 정도. 그러니까 뭐 딱히 편드는 인사는 없지만 한나라당을 주로 많이 섬기는. 본격적인 대량 추천이 1월 31일 전후에서 받기 시작합니다. 1월 31일. 네, D팀을 오래 쓸 수는 없는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B팀과 C팀이 오전 오후 이렇게 하기보다는 C가 오전 오후를 다 챙기니까 오전을 좀 힘을 좀 실어줘야 되는 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계산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특히나 얘네들은 이제 1월 30일부터 슬슬 시작을 했으니까 낙곰수 봉주사회가 방영된 2월 1일 방송된. 네, 2월 1일에 이제 나온 그 이후에 얘네들이 좀 많이 봤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2월 1일에 낙곰수 봉주사회에서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됐기 예. 때문에. 노출된 아이디를 쉬게 해줬습니까? A팀이 없어졌고, 아예 없어졌다. 네, C팀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D팀과 F팀이 받쳐주고 있고요. 반응은 빨랐네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기사를 했던 16일, 바로 직후에 19일부터 A팀이 없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한 달 사이에 많은 거랬네요. 정리하면은, 활동 형태는 오전, 오후로 나뉘어 네. 댓글 등록을 하고, 약 1시간 정도 후에, 30분에서 1시간 후에 대량 추천이 갑니다. 이거 어느 쪽이었는지 깜빡했는데, 그 B팀과 C팀이 함께 들어갔던 부분이에요. 이 기사가 어느 기사인지 까먹었는데, 아까 말한 8시 반 시간 있잖아요. 네. B팀이 되게 오랜만에, 직장인들 출근해서 그냥 뉴스 클릭하고 있을 시간. 되게 오랜만에 B팀이 오전으로 갔던 경우인데, 흑룡, 젖발박살, 간첩 담는 도, 점점, 조국과 민족, 푸른물, 설악산, 동해물과, 말달리자, 충실한 신심, 무궁화 클럽, 자유통일, 촛불폭도, 이게 촛불폭도가 아까 말한 흑룡회, 네. 삼국통일, 같은 놈이에요? 충성의 칼,
이 14개가 7 곱하기 2거든요. B팀에서 7, C팀에서 7이었습니다. 얘들 다 8시 28분, 8시 33분, 34분, 39분, 37분 이런 식으로 해서 9시 25분까지 14개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대량 추천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였죠. 하여간 쉬지 않았다. 사실 이렇게 딱 다음 댓글에 대해서는 이 2개의 기사밖에 안 썼어요. 아, 기사를 2개를 쓰셨다? 네. 예. A팀을 발견했던 것, 그리고 이제 B팀부터 F팀까지 발견한 하나. 네. 해서 2개를 썼었는데, 네. 뭐, 이후로도 뭐, 눈여겨보긴 되게 오래 눈여겨봤죠. 여기까지 뭐, F팀까지 찾아낸 게 한 총 100개에서 200개 사이? 100개에서 200개 사이. 예. 이게 사실은 저보다 더 많이 찾으신 분이, 그 아까 말했던 다음 아고라에서 SUNR 땡땡땡땡 분이었어요. 근데 몇 달 전에 다 지우셨어요. 몇 달 전에 다 지웠다. 네. 여기까지 찾은 것들 중에서 네. 이 방송 준비하면서 지금은 뭐 하나 그거 중요하죠. 추적이 되는 것들까지는 찾아봤거든요. 지금 뭐 하나. 네. A팀은 아직도 그냥 잠잠하고요. 네. 그리고 B팀은 낙곰수의 주인공들이었던 A팀은 잠잠하다. 네, B팀은 제 2번의 기사와 낙곰수 몽주 사회 이후에 그달에 잠잠해졌어요. B팀은. 그랬다가 9월 말과 10월 초쯤에 잠깐 반짝 활동을 합니다. 9월 말, 작년 9월 말. 네. 그런데 9월 26일쯤부터 또 없어져요. 없어져요. 네, 네. 왜냐면 9월 26일은 시발단이 명명된 공주 21회 업로드 일이었습니다. 되게 불쌍한데요? 아, 저는 진짜 불쌍해요. 이게 국가기관이었던, 아니면 국가기관에 혹은 정당에, 집권 여당에 아웃소싱을 받은 곳이었던, 네. 둘 중에 하나라고 우린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곳인데, 그 팟캐스트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간판을 내렸다가, 그 C팀도 유급 휴가 아닐 거 아니야, 이거. 2월 중순까지는 활동을 했고요. 네. 역시나 9월과 10월쯤에 잠깐 등장했다가 또 없어집니다. 그리고 B팀과 C팀 중에서 아주 일부는 금년 1월에 금년 1월. 네. 잠깐 등장했는데 금년 1월 뭐 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잉률. 아니 뭐 무슨 내용을 쓰긴 썼어요. 네. 대형 추천이 없었어요. 추천을 안 받고 이번에도 그냥 거의 손만 풀다 간 거네요. 네. 저는 다른 아이디로 건너갔을까를 좀 생각해봤는데 네. 그건 어떻게 찾아? 그걸 못 찾겠어 아직은 못 찾았어. 이거는 정말로 다음 탑 기사들을 다 뒤져가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은 모자랐고 다시는 이 짓을 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 왜, 소개팅했냐? 왜 그래요? 저기 그 1년 동안 트위터와 다음 뉴스 댓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것만 찾아봐요. 야, 내가 작년 11월까지 이 짓하고 토했어.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아야지라고. 스토리를 생각하고 들으면 네가 지난 15개월 동안 했던 얘기 중에 제일 웃긴다. 야, 이거. 또 나와. 2년간 이걸 들여다보셨다. 그건 마치 내 인생에 욕을 하고 싶어진다니까. 마치 군인이 30시간 동안 같은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것 같은. 예. 근데 이제 최근 거를 좀 찾아봤는데 예. 재밌는 건 몇 가지 있었어요. 아까 B팀 중에서 시넷가라는 닉네임을 쓰는 애들이 그 이런 기사에 댓글을 달았어요. 1월 하순에 서울법대 7위학번 동기들 광노현 구하기 나서나 라는 기사에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광노현이 후보를 매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이 정도로만 벌금형을 내리면 뭐 쭉 간 다음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올 한 해 후보 매수가 엄청나게 나오겠구나. 2013년에 선거가 있나요? 손 풀었네요. 네. 작년에 받았던 문장을 그대로 쓴 거죠.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활동하려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사람이 이공계가 없어가지고 소프트웨어 담당들이 없어가지고 함부로 상상을 할 수는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 로봇들이 댓글을 이 로봇한테 미안하네요. 이 뭔가가 뭐라고 부를까? 조시라고 부르자니 조한테 미안할 지경이에요. 조시 신성하게 느껴질 지경이에요. 이 썸띵이 네. 매크로를 가지고 댓글을 올리는데 그것은 그냥 타이프라이터에서 찍 하고 누르면 그냥 무슨 글자가 찍 하고 나오는 것처럼 몇 년 몇 월 며칠에 있던 어떤 이야기를 자기가 써서 이제 매크로로 남겨두었던 어떤 이야기를 랜덤으로 어떤 기사에다가 올리기 하고 딱 누르면 아마 딱 될 것이다. 복잡하게 작년에 썼던 걸 기억해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해볼까요? 다시 썼을 리 절대로 없고. 그러니까 작년 2012년 9월 10월에 네. 활동을 마감하고 오랫동안 잠잠히 지내다가 왜 이러고 있을까요? 2013년 1월에 네. 잠깐 돈이 들어왔나 보죠. 잠깐 돈이 들어왔으면 돈 받고 말지 일은 또 해야죠. 그 지금 네. 아까 말한 그 부분
프로그램에 뭔가 이상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약간 좀 의구심이 들면서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게 B팀 중에서 또 비타민 골드라는 닉네임을 쓰는 아이디가 2014년 1월에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 단 기사가 2012년 1월에 작성된 기사입니다. 다시 한번 뭐? 13년 1월에 달린 댓글이 네. 올라간 그 기사가 12년 1월이에요. 네, 이 대통령 젊은 여 사무관에 필 꽂혔다. 이게 당시 1월 당시에 작업하던 기사 중 하나인데 지난 다음에 보니까 2013년 1월에 또 있는 거야. 아, 그 이 대통령, 그러니까 이 MB한테 부정적인 기사에다가 MB 실드 쳐주는 네. 댓글을 다는 B팀 중에 그걸 1년 지나서 달았다. B팀의 활동 중에서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했는데 네. 어쨌든 이건 매크로가 1년 지난 다음에 또 작동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추정하는 거고요. 최근에 개봉한 영화 보면 이 좀비가 소녀를 보고 갑자기 다시 살아나는 내용. 원바디스. 예. 기계가 다시. B팀의 경우에는 활동을 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계속이요, 지금도. 지금까지도. 추천을 받는 거는 빼고 글만 올리는 행위를 어떻게 하냐면요. 자, A라는 내용 올리고 B라는 내용을 이 기사에다 올리고 하는 거를 계속 무한 반복하는 애들. 아, 예.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댓글 계속 올리는.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얘네들을 보려고 얘네들은 열심히 활동하고 있네. 대량 추천을 못 받아도 하고서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는데 페이지 내용이 다 똑같아요. 같은 기사에 가라는 기사에 A라는 댓글을 달고 나라는 기사에 B라는 댓글을 달고 다라는 기사에 C라는 댓글을 달고 서로 다른 기사에 서로 다른 댓글을 달고 이거를 한 묶음으로 해서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번 주에 또 하고 다음 주에 또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올린 댓글만 계속 보이겠네요. 같은 댓글이. 제가 정말 짜증났던 게 예. 1페이지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댓글과 네. 기사 얘기가 다 똑같은데 네. 2페이지가 더 똑같고 3페이지가 더 똑같고 4페이지가 더 똑같고 20몇 페이지까지가 더 똑같아요. 매크로 생성 오류네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하던 거를. 예. if then return이네요. 네. 계속해서 무한 반복 중인 거예요. 실수했네. 실수하지 않았으면 회심했네. 뭐 대강 현재는 이런 상황이고요. 제가 발견했던 애들은 월급 못 받아서 정체를 드러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그런 실수를 왜 하지? 그리고 대량 추천 같은 경우에 아까 말했듯이 9월, 10월에 없어졌고 그나마 있던 거는 2012년 하순까지는 조금 있다가 네. 1월에 한 두세 건, 금년 1월에 B팀이 반짝 활동을 했잖아요. C팀이 아주 일부랑 그때 잠깐 두세 건 발생하고 그 이후로는 또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네. 또 없다. 1월에 뭔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1월 중순에. 1월에 아무 일 없었잖아요. 저도 그래서 1월에 심지어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대통령 당선인도 쉬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이상 지금 3월 중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국정에 지금 공백이 생기고. 근데 아니 대통령 당선인도 쉬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 무언가들이 왜 이렇게 일을 했을까? 갑자기 잠깐 일을 했죠. 잔금을 처리했나? 아니 밀린 월급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왜 다시 일을 해? 그 지난 회에서 그냥 밀린 월급 받았으면 끝이지. 지난 회에서 트위터 얘기할 때 막판에 토미 소님의 그 트위터 오염도 측정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24,000이 넘어갔던 트위터 오염지 수가 예. 대선 끝나자마자 뭐 1,000, 2,000 이런 수준으로 쭉 떨어졌다. 네. 당연한 일인데 얘네들은 왜 그럴까? 다음 커뮤니케이션즈 회사 내부에서 5월경에 제가 받았던 제보가 있습니다. 네, 작년 5월에. 내부에서요. 내부에서도 그 존재를 알고 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즈 본사에서도 내부 모니터링에 잡히고 있다. 이 알바들을 잡고 있다. 데이터 마이닝 팀이라는 곳에서 사용자 로그 파일들을 분석해서 전달하고 있는데 거기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근데 이분들도 조금 어려운 게 몇 분 혹은 몇십 초 사이에 순간적으로 추천수가 팍 올라가는 몇백 건이 올라가는 경우가 꼭 알바가 아니더라도 존재할 수는 있다. 그럼요. 네. 간혹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데이터 마이닝 팀, 즉 이분들이 어떤 방법을 쓰는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니까 그렇다고 해도 실시간 모니터링은 좀 맹점이 있고 네. 그렇게 해서 모인 것들을 토대로 또 한번 수수 작업을 해야 된다. 그렇죠. 알바를 기계로만 잡아낼 수 없어요. 기계로 잡아내려고 해도 사람이 이건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계속 걸러내고 네. 또 걸러내야 돼요. 그리고 그 제보의 마지막은 그런 거였습니다. 딴지 기사 이후로 이분들 일단 추측이었어요. 그 이후로 댓글 알바들이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준 것 같아요. 칸 기자님이 다음 커뮤니케이션즈의 내부 이 정보. 업무를 하고 계신 내부 분한테 직접 들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업무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 다른 분인지는 예, 얘기하지 알겠습니다. 않겠습니다. 예, 하여간 워딩은 이게 네. 맞죠. 예. 통계적인 분석을 통한 댓글 알바 실시간 모니터링은 맹점이
있다는 얘기를 일단 하긴 하셨는데 네. 그 다음에 한 얘기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바로 다음이 딴지 기사 이후에 알바들이 줄었다는 얘기였어요. 이분이 귀띔을 해주시는 거는 네. 많은 알바들이 네이버 쪽으로 이동했을 것이다. 많은 알바들이 네이버로 이동했을 것이다. 딴지일보 기사와 낙곰수 방송이 꽤 많은 영향력이 있었다. 잡복을 한 1%만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즈 그분,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해주셨던 그분하고는 의견이 다른데. 네이버에 정말 다 몰려갔으면, 만약에 네이버로 정말 다 몰려갔으면, 그 알바를 돌리던 쪽의 브레인이 멍청한 거고. 그렇죠. 다음에 계속 상주하는 팀 하나는 남겨놨어요. 네이버는 황폐해졌거나, 예, 이미 자기들이랑 이 멘탈이 맞는 사람들만 남아있는데, 더 이상 정벌 사업이 필요 없고, 그걸 정벌을 하게 되면 그건 정벌이 아니라 그냥 복지 사업의 수준이기 때문에 네이버로 넘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제 추측은, 그 인력이 네이버 쪽으로 이동했을 수도 있죠. 만약에 네이버로 진짜로 이동을 했으면, 저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진짜로 이동을 했으면, 그쪽의 브레인이 상황 판단을 잘못했거나, 네. 아니면 그쪽의 브레인이 일단 들어오는 아웃소싱 받는 사람이 일단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까 일하는 티는 내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회반죽을 들고 와서 벽을 만들었다 부시는 일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네이버로 넘어갔으면. 그렇다면, 그 아웃소싱을 준 쪽은 헛돈 쓴 거죠. 제 추측이 후자에 좀 더 가깝고요. 네. 그래 놓고서 제 생각은 네. 다음 쪽에 지금 말한 A부터 F까지의 A, B, C, D, E, F 그 5개 팀 외에 다른 팀을 만들어서 이 없이 5팀입니다. 네. 그 다른 팀을 만들어서 돌리지 않았을까. 지금 딴지에 기사가 나갔고 또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막 또 찾기 시작했어요, 당시. 그렇죠. 게다가 또 낙곰수 방송도 쳤고 당시 한창 주가가 있었던 네. 그런 상황에서 눈을 좀 피해야 했겠죠. 담당자로서는. 눈을 피하는데,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이버에 갔을 수는 있다. 네, 네이버에 잠깐 갔다가. 그러나 왜냐면 이게 우리는 5월경이에요. 그러나 5월경. 우리는 네이버를 찾을 수는 없다. 예. 예. 이게 5월 중순에 제가 받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네이버는 찾을 수 없지만 아무도 네이버에 가서 뉴스 안 봅니다. 사실 그리고 아까 A팀의 명명법을 들으셨지만은 총수가 십자군 알바단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계기가 A팀의 명명법 때문이었어요. 뭐 아모스의 징계, 내 안의 천사, 골고다 언덕. 그래서 이것들은 파트타이머지만 크루세이더다. 네. 예. 이 덕분에 이 A팀은 금방 사라졌지만 1월 한 달 일하고 없어졌지만 큰 족적을 남겼죠. 그죠. 이 업계에 팀명을 가르쳐줬잖아요. 만들어냈잖아요. 10알단이라고. 그리고는 또 놀랍고 펑키한 것이 닉 짓는 걸 가지고 지들 아이덴티티를 들켜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A팀이 네. 교회나 선교단체 쪽에서 포섭된 사람들의 팀일 거라고 살짝 추측만 합니다. 그게 나여봐. 평생 협박. 먹떡 나후나. 뭐 이렇게 줄줄 지을 거 아니야. 아휴. 아이덴티티를 들켜버렸어요. 그게 진짜 슬픈 일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은 당시 그 낙곰수 봉주이 11회에도 나간 내용인데요. 네. 당시 A, B, C, D, F 5개 팀이 주된 출격했던 기사들은 이런 겁니다. 돈봉투 사건. 돈봉투 사건. 네, 경선 당시. 그리고 김경준 씨와 BBK 관련한 사건. 경선 당시 돈봉투 사건이라면 박기태 의장. 박기태 특히 그때는 이제 민주당도 다를 거 없다라는 양비론 물타기 였었고 김경준 BBK 관련 때는 거의 그 당시에 활동 시간대에 있는 아이디를 80% 다 찾아볼 수 있었어요. 80%. 여기에 특히 주력했어요. 김경준 BBK 관련 이 기사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기사가 미디어 다음에서 다음 탑에 걸렸는데 그러면 그 시간대에 활동하고 있을 아이디는 거의 다 거기 모였어요. 원래는 5개, 7개인데 네. 이거는 그런 겁니다. 거의 예외였죠. 우리 지금 2시간 얘기하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농구나 야구처럼 하네. 선수단 중에서 주전은 30% 아니면 20%예요. 근데 농구를 20명이 나와서 한 거예요, 갑자기. 야구를 했는데 타순이 18명이 나온 거지. 그리고서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가 가장 주됐었고 당시는 BBK를 너무 덮어줘야 됐던 거야. 그 다음이 이제 CNK 다이아몬드나 아랍에미리트 원유 사건 같은 MOU 자원 얘기. 왜냐면 이건 형님이 좀 드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각하 걸리면 조금 나오고, 네. 박근혜 걸리면 좀 여당 걸리면 조금 나오고, 돈 걸리면 조금 나오고 이랬는데 각하 여당 돈 다 걸리면 우르르 나오죠. 예. 그리고 일 잘했네요. 일 잘했네요. 그 두 번째로 몰려갔던 곳이 네. 낙곰수 비난.
그럼요. 나경원 피부과, 뭐 비키니 논란. 네. 특히 이제 조금 아니 왜냐면 메시지를 막느라 그 고생을 하는데 네. 메신저 까야죠. 그때 거기는 특히나 이제 낙곰수와 시사인은 허위사실이라는 비난이 주 일색이었는데 그걸 보통 유저들이 어떻게 그런 리플을 올려. 슬프게도 딴지일보는 이런 방법 없었습니다. 사기가 많이 떨어졌죠. 아니 그게 이제 그쪽 아웃소싱 팀들의 가장 똑똑한 부분이죠. 네. 그리고 그거는 조중동이나 여당 집권 여당 아니라 진짜 촌스러운 여당 의원, 그러니까 그 여당 내에서 친구 없는 의원들 있잖아요. 딴지일보 좀 어떻게 해봐라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여당의 그 국회의원 여러분, 초선인분들 특히 잘 들으십시오. 딴지일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면 좆됩니다. 딴지일보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하더라도 절대로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모른 척 해야 하는 게 그분들로서는 동숭동 쪽을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언론사들은 본능이 자기들 살기 위하면 뭘 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진보던 보수던 딴지일보를 절대로 입에 올리지 않아요. 그 이름을 자기 지면에 올리는 것이 곧 숟가락을 갖다 바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고로 여당의 초선 의원 여러분, 저희를 신경 써주시는 건 고맙습니다. 저희를 입에 올리지 마세요. 뭐 딴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본인들에겐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네. 뭐 그리고 형님 예산 기사에 좀 많이 올려갔죠. 특히 친이계인 A팀과 네. 친이계가 조금 더 많은 C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형님 예산 기사에는 많이 갔습니다. 이 슬픈 거 이건 그러니까 아니 남을 깔 때는 참 잘하다가 자기 쉴드 칠 때는 왜 그래? 아니 이거는 지금 오너가 즉 돈과 지령을 전달한 오너가 누군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하나 김승현 회장도 빠따 이야기 나오는데 그렇게 알바 쓰지는 않아. 그런 기사에다가 멘탈이 안 돼 있어. 아니 찔리면 혼자 찔려해. 그걸 알바를 동원해서 나 찔려요. 그게 정확하게 봉주 21회 때 총수가 말했던 거죠. 그래요? 그런 말 했어요? 아니 왜냐면은 이 5가지의 케이스를 보면은 이 알바들을 운용하라고 지령을 내린 쪽이 자신들의 아킬레스건, 자신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도덕적 결함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상대방이 추론할 수 없도록 플레이하는 건 기본기의 문제. 그게 전략이죠. 예요. 기본기의 문제예요. 기본기도 못 지킨 거예요. 이 일을 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네이버 쪽으로 잠깐 갔을 거라고 유형과 달리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가 이런 심각한 전략적 오류를 처음부터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활동을 하려면 찔리는 걸 다 자기들이 드러내 보였다. 그러니까 활동을 하려면은 전방위적으로 물량전을 갔어야 이 사람들에게 맞는 거였어요. 그래야 이것저것 다 덮을 수 있고. 삼라만상의 모든 케이스들을 자기들이 바라보는 일관성을 온 국민들에게 다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죠. 아니고 이상득하고 돈, 이명박하고 돈만 걸리면 거기 들어가서 다 모여 있으니까. 그렇죠. 이 얘기는요. 제가 이 5가지 주제를 차단했던 이유는 A팀부터 C팀까지 얘네들이 매일 무슨 기사에 들렀는지를 다 데이터베이스화했다는 거죠. 시간이 졸라 많았습니다. 네.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지옥 같은 작업이었어요. 사실은 결론을 안 써왔는데 결론 말해봐. 왜냐면 오늘은 미괄식이 아니라 2괄식을 했잖아요. 앞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걸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 얘기했으니까. 네. 프리스타일 해봐. 오늘 약간 걱정되네. 말이 또 빨라진 것 같은데. 잠깐만 쉬면 안 될까요? 그럴까? 네, 담배 한 대 피면서 지금 덥다. 너무 더워. 야, 또 시즌이 오는구나. 야, 여름 때 어떻게 녹음하지, 이걸? 둘, 셋. 힙합 평론가들은 주로 싫어합니다. 자신이 평론한 것들을 휴지로 만들기 때문에 힙합 뮤지션들도 더러는 싫어합니다. 자신이 쌓아온 것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힙합 팬들도 보통은 싫어합니다. 자신의 우상들을 바보로 만들기 때문에 힙합이랑 상관없는 사람들도 종종 싫어합니다. 듣고 있는 자신을 흉보기 때문에 대한민국 가요 사상 가장 현실적인, 가장 저돌적인, 가장 날카로운 작사가 UMCU의 1집, XS1, 2집, 1, 올리, 3집, 러브, 커스, 수어사이드. 죽도록 안 팔립니다. Sony ATV Music Publishing.
예, 그럼 이제 정리를 할까요? 아니면은 뭐 남은 게 한두 가지 더 있습니까? 제가 가져온 것들은 거의 다 이제 털었고요. 뭐 네. 결론부는 앞에서 두 가지식으로 얘기했는데 AS에서 사소한 거 두 개를 좀 빼먹었습니다. 네. 뭐 하나는 좀 안 사소하죠. 트위터 알바 이야기에 대해서 덧붙이실 말씀이 좀 있으실 모양입니다. 지지난 회에서 얘기했던 이수지 씨는 네. 트위터 코리아의 직원이 아니고 트위터 본사 직원이십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뭐 다른가? 거기에 뭐 있으니까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계시면은요, 수지 리 씨. 이수지 씨. 트위터 본사의 이수지 씨. 만약에 지금도 계속 캘리포니아에 계시면, 트위터로 보면 아직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올 봄에. 춘심회비를 한번 차보실 수 있어요. 예. 관심 있으시면 알아서 차십시오. 예. 그리고, 트윗덱 프로그램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거는 이제, RSS를 자동으로 받아서 트위터로 쏴주는 프로그램이다. 네. 정확히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계정들을 관리하는 용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물론 지금은 그렇게까지 발전했지만 따라서 이 트윗덱을 주로 쓴 계정들이 첫 번째 유형이었던 기사 복사형이었다는 것은 그 기사들을 받는 RSS를 만들어 놓고 그게 곧장 트위터로 전송되도록 설정을 해놨을 것이다. 네. 뭐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정도 두 가지입니다. 저는 다 털었습니다. 네. 오늘 또 중간부터 말이 빨라지지 않았는가 조금 또 반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반성해야 되면 반성했다는 얘기를 제가 집어넣겠습니다. 방금 전에 죽돌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요? 혹시나 말을 느리게 하는 심리요법이나 약 같은 건 없느냐. 왠지 그런 거를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그분은 자기 객관화도 끝난 분이라 약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자기 객관화 끝나잖아요? 감기도 안 걸려요. 예. 내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알아서 쫓아내실 거거든. 김창규에게는 그런 걸 물어봐 소용이 없다. 2주짜리 간단한 프로젝트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안 그랬던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참 슬퍼요. 지금으로부터 15년입니까? 하여간 한참 오래전에 이 벙커원 건물주시죠. 이 건물이 있는 건물주시죠. 영국인 윤석화 씨께서 그 MBC의 TV 청년 내각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맡으셨어요. 전 좀 재밌게 봤었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재밌게 봤었어요. 네, 상당히 신선한 컨셉의 프로그램이었는데 길게 설명하지는 않기로 하고. 근데 처음에 방송 시작하면서 윤석화 씨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청률 몇 퍼센트 넘어가지 않으면 내각 해산하겠다. 한 달인가 두 달 동안 여유를 가지고. 저는 어린 나이에도 설마 그러랴 했는데 약속을 지켜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 있던 프로그램이, 인기가 올라갈 것 같던 프로그램이 순식간에 망가졌어요. 이분들이 시청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바람에. MBC TV 청년 내각은 예능의 마이더스의 손으로 불리던 주철환 전 OBS 사장이 만들어 1994년 4월부터 방송되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청년 내각의 초대 총리를 맡아 출연했던 윤석화 씨는 첫 방송에서 말했던 4주 안에 시청률 30%를 넘지 못하면 출연 내각 전원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그 재밌던 내각이 진짜로 사퇴했고 그 뒤부터 궁여지책으로 기성 정치인과 개그맨들을 투입시켰다가 존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긍정적이고 멋지고 바보 같은 기억으로 저한테는 되게 쾅 박혔어요. 어린 시절에. 저 초등학교 때였을 겁니다. 15년 전인데요? 씨발로만. 네. 몸둘 바를 씨발 모르겠습니다. 제가 늙었기 때문이죠. 그 뒤로 살아오면서 꾸준히 배운 건데요. 이런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청취자 여러분, 종업이란 단어 거의 못 들어보셨죠? 회사는 자기 일을 끝내고 해산할 때도 있습니다. 간혹가다가. 왜냐하면 꼭 이 이익 집단이 회사가 영생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꼭 망하는 형태로 없어져야 할 이유도 없어요. 아름답게 일을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얼른 생각해 보시기에도 그럴 수 없죠. 월급 평생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세를 낳고 또 이세를 낳으면 처음에 창업 정신이 무엇이었건 그냥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집단이 모여서 체계가 되면 그 체계를 지키려고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 체계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딴지일보가 그걸 잘 하지 않으려고 해서 제가 참 짜증이 나요.
저도 참 막 사는 인생인데 딴지일보도 보면 언젠간 없어지려고 환장한 사람들 같아요. 당장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부러 돈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돈이랑 안 얽히고 자생력이랑 얽히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근데 그런 비겁한 영생을 포기하고 얻을 수 있는 건 되게 어줍잖아요. 기껏해야 자유밖에 없어요. 그것의 값어치가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그러면 그 중지가 1000만이면 1000만, 5000만이면 5000만의 중지가 모여서 여론도 되고 권력도 되고 하죠.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그걸 헷갈리게 하고 싶어하는 세력이 나타나면 그건 언제나 기존의 힘을 가지고 있던 놈들입니다. 기존에 힘이 없던 놈들이 그걸 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해봤자 아주 작은 곳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곳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큰 데선 못해요. 여론은 돈이나 힘이 만들어냅니다. 원래 있었던 체계가 여론을 만들어냅니다. 여론을 어거지로 만들어내고 싶다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인터넷 시대에 들어와서 이 어거지로 만들어내는 여론, 가짜 여론을 파악하는 방법이란 익력뿐이더라. 이것이 민주 세력의 아름다운 점입니다. 1인 1표의 정신을 수호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시간입니다. 아니다. 익력입니다. 예. 딴지일보는 처음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무기 찌질함을 가지고 싸우겠습니다. 왜요? 그건 진보 언론도 없고요. 보수 언론도 없고요. 우리 빼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깐 기사 다 베껴 쓰는 주제에 우리 이름은 쏙 빼놓지. 니들 마음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가시면 앞으로도 한동안 우리 따라올 일이 많을 겁니다. 이런 재미도 없는 새끼에 인정할 수밖에 없군요. 1년간의 노력을 말이죠. 아직 국정원 관련한 검찰 조사가 안 끝났지요. 네, 아직은. 예, 이 수사가 마무리되는 것을 트랙백하여 저희 딴지일보 기획취재부가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취재가 마무리되는 선에서 지난 한 1년 반, 2년 사이의 취재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해주셨던 카인 홍성학 기자. 앞으로 또 저희 방송에서 볼 일이 다시는 없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었어. 저는 정해져 있습니다. 제 첫 방송을 듣고서 네. 방송을 위해서 나는 나가면 안 되겠구나. 네. 어떤 한 분이 18회는 최악의 방송이었다라고 악플을 달아주셨는데 100% 동감합니다. 요정이 나타나는 것은 지 마음입니다. 그만해 요정. 그러나 요정을 방송에 내보내는 건 제 마음입니다. 예, 두 에피소드 수고해 주셨던 강현 홍성학 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가장 제가 두려워하던 부분이죠. 벙커원 일정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할까요, 그냥? 나 한번 해볼래. 실패해라. 3월 13일 수요일, 파토의 삐딱한 유럽사 제5회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입니다. 아웨로 이용이 있었으면 파토 논설위원님을 또 미친듯이 빨아주셨겠지만 그동안 아웨로가 많이 빨아주었으므로 저는 생략합니다. 물론 아웨로의 이런 견해는 제가 충분히 수용합니다. 예를 들어 파토 논설위원님이 방귀를 끼셨다. 그럼 뭐 이렇게 뭐 부득불 방귀를 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필연적이구나. 피할 수가 없었나 보구나. 하고 생각하는 재주는 있으시다. 지금 유럽사 이야기 무슨 세계사더라? 파토는 책. 조금은 삐딱한 세계사. 네. 심지어 지금 우리가 광고에 든 지 한참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서점에서 잘 나가고 있는 모양이더군요. 얼마 전에 오후에 찍으신다고. 그니까요. 그 정도 책이 팔리면 앞으로도 한동안 우리 파토 논설위원님은 딴지에 전념하실 수 있어요. 예, 더욱 자주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3월 14일 목요일 7시 30분 정윤수 우리도 클래식쯤은 듣고 산다 시즌2 제2회 있습니다. 요거 유료일 겁니다 아마. 그 다음날 3월 15일 금요일 선대인 이것이 경제다
제3회 시간입니다. 그리고 3월 16일 토요일에는 일정이 없고 3월 17일 일요일이 바쁩니다. 오전 11시에 당연히 벙커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뭐 많아요. 오후 2시에 탁재영 PD 여행수다 제5회 있고 그 다음에 오후 5시에는 손병희의 너도 가수다 제7회가 있답니다. 이거 노래 가르쳐주는 건가요? 그냥 노래로 현대사를 푸는. 노래로 현대사를 푸는. 예, 7, 80년대. 저는 어떻게 할지 너무 궁금해서 되게 가보고 싶긴 한데. 근데 7회가 되는 동안 안 가봤어요?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는 나도 직업이 래퍼인데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다른 일이 뭐야? 본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주말은 벙커 잘 못 가는데.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일정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파워투 더 피플의 정식 첫 회가 파워투 더 피플은 음악방송이고 청취자들 사연받는 방송이다 보니까 공개 녹음을 앞으로 쭉 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1회도 아마 파워투 더 피플 1회 녹음도 아마 이 3월 11일부터 3월 17일 사이에 이 주간에 게릴라로 아마 녹음을 할 텐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녹음을 하게 되면 이 벙커원 공식 트위터나 벙커원 홈페이지에서 순간적으로 글을 잠깐 올렸다 빼긴 빼겠죠. 예. 이거는 팬들을 계속해서 상주하게 만들려는 고도의 전략인가요? 아니요. 어차피 공지해도 안 올 테니까 심리적인 데미지를 최소화하자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3월 19일 화요일에 음악평론가 강헌 선생, 강헌 와인의 디테일에 취하다 제3회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3월 20일쯤 되면 그것은 알기 싫다 21회에서 나머지 일정을 공개해 주겠죠. 일정이 아무것도 안 써있고 그냥 일정만 써있는 일정을 웃기게 읽는 건 정말 천부재질이다. 벽을 느끼네요. 패배 선언. 네. 돌아와요, 아외로워. 네. 없는 이용이. 있는 UMC를 이겼네요. 방송 업무 하는 데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뭐, 의제를 설정하고, 섭외를 하고, 이 방송 같은 경우에는 뭐, 대본 쓰는 게 고생스러울 게 없습니다. 반 페이지니까요. 대본을 쓰고, 뭐, 믹싱을 하고, 편집을 하고 모든 게 다 힘들지만 가장 즐거울 때는 일을 별로 안 할 때죠. 저 싱글벙글. 네, 오늘처럼 2시간 딱 녹음하고 집에 갈 때 너무 좋아요. 다음 주에 대신 뭐 아마 거하게 하겠죠. 이 거한 소재, 너무 많은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 소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21회와 22회에서는 파워 투 더 피플의 보조 진행자 너클볼러 문화부원이 등장하여 딴지 일보가 뽑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와의 멘탈이 소인수분해될 지경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합니다. 기대해주셈요. 제가 이 방송을 해보고 싶다 했던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소재들 중에 하나 붙들고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아무것도 안 하는 남자들 버릇 중에 하나가요. 컴퓨터 자재들을 가끔 미친 듯이 쇼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컴퓨터 부품 다 모여 있는 컴퓨터 부품들이 다 나와 있는 뭐 사이트에 제가 상주하고 늘 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전제품 코너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되게 엉성한 어줍지 않은 이 중소기업 하나가 로봇 청소기를 팔면서 이 모든 가전제품들이 다 나와 있는 사이트에 리플 알바를 돌린 거예요. 상당히 엉성하게. 꼭 그렇게 그러니까 꼭 그 정도로 리플이 올라와 있을 상황이 아닌데 리플이 갑자기 되게 많고 거기에만 말 그대로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뿅 하고 나와 있습니다. 마치 이 리플이 많이 모여 있는 상황이 송파구 바깥쪽에 이렇게 썰렁한 길을 운전하다 말고 가든파이브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거기에 칭찬들이 막 올라와 있어가지고 기존에 이 다 나와 있는 유저들이 보면서 비웃고 지나가죠.
뭔 리플 알바를 이렇게 엉성하게 쓰냐. 기업 하나가 이러는 것만 해도 귀엽습니다. 원래 귀여운 일 아니거든요. 상도덕에 어긋나니까.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걸 귀엽게 볼 정도로 시달리고 삽니다. UMC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딴지 라디오입니다. S, T, F, U